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21일 오후입니다. 월간조선 4월호가 나왔습니다. 창간 40주년 기념호입니다. 역시 특종을 많이 하는 잡지답게 특종 기사가 제일 머리에 올랐습니다. 국정원 입수 DJ 비자금 의혹 관련 1억 달러 수표 사진을 공개한다. 그리고 월간조선 10대 특종이라는 별책 부록을 만들었습니다. 별책 부록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목은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선정한 월간조선 10대 특종. 이 창간호를 만들면서 저에게 부탁이 왔습니다. 10대 특종을 좀 선정을 해달라고 해서 조금 망설였습니다. 10대 특종을 선정할 때 제가 쓴 기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공평성이 있겠느냐. 그래도 제가 편집장을 가장 오래 했으므로 추천을 해달라는 강권을 받아들여 가지고 10대 특종을 선정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저희 주관적인 판단이죠. 10대 특종은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것입니다만은, 다만 40년이니까 역사성이 있는 특종을 한번 뽑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특종은 시간이 지나면 별로 의미가 없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가 커지는 특종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특종을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역사적 특종은 뭐냐 하면 지금부터 제가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정을 하면서 선정한 취지를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썼더니 이 앞에 머리글처럼 붙어 있습니다. 제목이 특종의 쾌감과 힘, 역사를 기록하며 역사를 만들어간 월간조선 40년의 특종 이야기입니다. 특종하면은 기자 생활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느냐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다른 기사보다 5분 먼저 무슨 살인사건 발생했다 하는 방송을 했다고 그게 박수를 받아만 한 거냐. 또 특종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우연하게 하는 건데 거기에 왜 목숨을 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종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운동선수가 신기록 또는 금메달을 놓고 벌리는 경쟁과 거의 비슷합니다. 100m 뛰어가지고 10초 만에 들어오는 것이나 9.9초 만에 들어오는 것이나 차이는 0.1초밖에 없는데 왜 거기에 온 생애를 투척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1등의 쾌감입니다. 특종이라는 것은 1등 하는 겁니다. 남보다 먼저 충격적인 사건, 남보다 먼저 극적인 사건, 남보다 먼저 아주 정의로운 글, 남보다 먼저 깊이 있는 글을 써서 알리는 1등 한다는 쾌감입니다. 맨 먼저, 신기록도 맨 먼저고 특종도 맨 먼저입니다. 맨 먼저 뭘 한다는 것은 예컨대 북극을 맨 먼저 간다든지 남극을 맨 먼저 간다든지 에베레스트 산에 맨 먼저 오른다든지 하는 게 이게 결국 기자로서는 특종입니다. 맨 먼저 하겠다. 제1인자가 되겠다. 제1 도착자가 되겠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쾌감이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느냐 하면은 신기록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그러면은 그 여러 사람들이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특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기자들이 경쟁을 벌립니다. 그러면은 비밀을 감춰두고 싶은 어떤 부정사건을 또는 새로운 신선한 시각을 발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종 경쟁 그 자체는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특종을 하기 위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전체 사회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이 발굴이 된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것들은 새로운 원리일 수도 있고 새로운 사실일 수도 있고 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어떤 고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종은 새로운 것에 대한 열정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열정. 근데 이 월간조선은 1980년 4월로에 창간되고 나서 그 역대 편집장, 그리고 편집장 위에 있는 출판국장, 사장,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특종을 해야 된다. 특종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특종을 하면은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특종을 하면은 정의를 세울 수 있다. 동시에 특종을 하면은 잡지를 많이 팔 수 있다 하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과거나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잡지 중에서 월간조선은 특종을 가장 많이 한 잡지입니다. 여러분 귀에 익지 않습니까? 월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하는 그런 기사가 과연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 40년간의 대표적 특종을 제가 훑어보니까 역사를 기록하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잡지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대 편집장과 기자들이 특종의 쾌감을 느끼고 그 힘을 믿었던 덕분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역사성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김대중 정권의 대북 송금 사건 특종, 황장엽 탈출 특종, 정승화 인터뷰와 보안사 녹음 테이프 발굴 등 12사건 연관 특종, 광주 사태와 관련한 정확한 입체 보도, 그리고 탈북자란 말을 만들어낸 일련의 북한 인권 보도가 중요하게 꼽힐 것입니다. 현실 정치에 영향을 주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특종은 최고급 사실입니다. 조지 오웰이 말했듯이 이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게 혁명인데, 그 진실 중에 최고 순도를 가진 게, 가장 폭발력이 강한 게 특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월간조선의 많은 특종은 한반도의 현존 권력과 맞서서 캐낸 특급 정보였습니다. 이 특종을 하면 반드시 권력과 맞서야 합니다. 역사성이 있는 특종은 단발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특종이나 정승화 전 계엄사령관 인터뷰처럼 연쇄적 보도를 불러서 또 다른 특종을 만들고 그리하여 역사를 움직입니다. 전두환의 50 정권이 감추고 싶어 한 가장 큰 비밀은 12.12 군사정변의 실상이었고, 이를 정확하게 공개한 것이 월간조선이었습니다. 12.12 사건은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이 되었고, 1995년 9월호에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현장 중계 녹음 테이프, 즉 보안사가 장군들을 녹음한 테이프가 부록으로 나온 직후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기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어 12.12 사건이 법정에서 단죄되어, 이런 일련의 과정에 특종이 하나의 동력원 또는 계기를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승화 전 계엄사령관이 7년의 침묵을 깬 1987년 9월로 월간조선 인터뷰는 제가 썼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누구의 특종이냐 하면은 그분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만든 당시 유정현 편집장의 특종입니다. 정승화 장군은 인터뷰 직후 김영삼 총재에 의하여 당시 통일민주당 부총재로 영입되어서 선거판에서 아주 선풍을 불렀습니다. 12.12 사건을 대선 쟁점으로 만드는데 앞장섰고, 그 김영삼 대통령이 등장하니까 결국은 전두환 그룹을 단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광주 사태 때 몇 명이 죽었는가가 쟁점이던 시절에 월간조선에는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 3명, 오효진, 조갑재, 조남준이 있어 2,000명 사망세를 배척하는 좌담회를 했다가 1985년 7월 헌데 불매운동까지 당했지만 지금은 정설입니다. 월간조선은 또 역대 대통령 비자금 추적이 전문이라고 할 정도로 인연이 깊습니다. 1985년 12월로 미스터리 인물 이후락에서는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의 존재를 처음으로 밝혀내었고, 전두환 비자금, 김영삼 비자금 취재에 이어
지금은 김대중의 미국 내 비자금 의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특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자금 취재는 가장 어려운 분야인데도 장기 취재가 가능한 월간 잡지의 장점을 살린 집념이 또 다른 역사적 특종을 예비하고 있는 듯합니다. 월간조선이 북한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대한항공폭파범 김현희 최초 인터뷰였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인터뷰한 1989년 6월로. 민주화 이전에는 북한 관련 정보는 정권이 공급하는 것을 받아 쓰는 수준이었고 기자들도 취재 의욕을 느끼지 못한 분야였습니다. 김현희 씨가 전하는 북한의 실상은 정권이 전해주는 것보다 더 참혹하였습니다. 아니, 기자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북한을 그렇게 모르십니까? 라는 말에 자극을 받아 저는 1991년 1월로 부록을 북한 그 충격의 실상, 가본 사람과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로 잡았습니다. 북한을 문서로 접근하면 친북적이 되기 쉬운데 삶과 체험을 통한 피가 흐르는 기사가 그 뒤 월간조선의 북한 관련 보도에서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1994년 3월로 러시아를 유랑하는 탈북 벌목공들의 삶, 황성준 현재 문화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이 기사는 탈북자란 말을 만들어내고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방향의 정책 전환을 가져온 기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삼 기자의 황장엽 탈출 특종은 기자가 탈출 준비 과정을 지켜보면서 결행의 시간, 즉 기사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린 희귀한 경우입니다. 김 기자는 황장엽 탈출 공작에 가까이 가서 그것을 자세히 알고 있었지만은 성공할 때까지 참았다가 썼습니다. 김 기자는 2000년 여름 중국에 가서 탈북한 뒤에도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을 헤매고 있던 납북 어부 이재건 씨를 구출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 편집 이상으로 판매 부수에 신경을 써야 하는 편집장 입장에서는 특종처럼 고마운 게 없습니다. 1982년 11월로 JP와 HR, JP는 김종필, HR은 이우락입니다. 이영석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중앙일보 정치부장 출신. 이것은 취재 특종은 아니지만은 그 뒤의 잡지 황금 시대를 연 비화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획기적입니다. 허술 당시 편집장이 정치 비화를 읽을 거리로 다루자 이 종합잡지 판매 부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경쟁지인 신동아도 따라왔습니다. 이 월간조선과 신동아의 특종 경쟁과 부수 경쟁은 민주화의 1980년대 민주화의 대세를 타고 달마다 치열하게 이어졌고 1987년 10월호에서 월간조선이 40만 부를 넘는 전무후무할 인쇄부수를 기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가장 감동적인 장면 하나는 제가 살던 아파트 앞에서 노점상이 월간조선을 펴놓고 읽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존 잡지 기자들은 특종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데 일본의 문에 춘출한 잡지가 다나카의 건맥과 인맥으로 현직 총리를 물러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의 월간조선과 신동아는 외부 필자들에게 청탁하는 고전적 잡지가 아니라 기자들이 특종을 노리는 야성적 잡지로 탈바꿈했고 이것이 수익 면에서도 그리고 언론 자유를 확장시킨 면에서도 민주화에도 기여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의 민주화는 언론의 특종을 통하여 가속됩니다. 언론 시장의 경쟁이 민주화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월간조선의 많은 특종은 조선일보 경영진이 외부 압력에 맞섰기에 햇빛을 볼 수 있었다는 점도 꼭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방패가 되었다는 거죠. 권력의 압박을 막아내는, 그래서 기자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를 바꾼 특종, 반역 정권을 무너뜨리는 특종, 아마도 김정은을 몰아내는 특종이 월간조선 기자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담이지만은 1994년 5월로 김일성은 올해 안에 죽는다 처럼 미래를 정확하게 짚는 특종도 기대해 봅니다.
모든 특종은 과거를 다루지만 적중한 예언이 진짜 특종이 아닐까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1994년 5월로 김일성은 원래 죽는다는 지금은 동아일보의 편집위원인 이정훈 기자가 썼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 점술가들을 5명을 만나서 취재를 했더니 5명 전원이 올해 안에 김일성이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정확하게 예언한 사람이 심진송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5월 아니면 6월에 죽는다고 했어요. 김일성은 7월 8일에 죽었고 7월 9일에 공표되었습니다. 7월 8일은 5월 마지막 날이었고 7월 9일은 6월 첫째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아서 이분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특종이 전부 다죠. 기사는 과거에 대해서 쓰는 건데 미래에 대해서 미래를 적중하는 그런 특종이 진짜 특종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무너지겠느냐, 언제 무너지겠느냐. 요사이 진행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김정은 정권을 쓰러뜨릴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특종의 장르가 되었으면 한다는 농담 반 진담 반이었습니다. 월간조선을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